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표결을 하겠다라고 야당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분풀이 경제 테러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표결을 하면 야당이 이 수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즉각됩니다. 논란인데요. 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어제를 기준으로 이제 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이제 보고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표결을 하겠다라는 의지이고요. 단순 산수만 놓고 봐도 야당이 수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바로 직무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상관세 25%를 적용한 상황이라 우리나라 국내 주요 기업들과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업계에서는 정말로 빨간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고요. 권성도 원내대표는 그냥 분풀이식 경제 테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숙의 파면과 함께 헌정 파기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소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습니까?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진작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진작 끝나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내란숙의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으며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책임도 또한 매우 큽니다. 헌법적 의무 미희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출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습니다.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민주당 재선 의원 몇 명을 좀 취재해 봤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이제 제가 취재했던 뭐 제한적이겠죠. 일부의 어떤 민주당 재선급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실익이 없는 걸 지도부가 강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때 한번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지 마는지도 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그 의원총회에서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실익이 없다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도부에게 판단을 이임한다라는 결과였고, 그것은 사실상 의원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내심의 뜻이었다라며 한 차례 의견을 피력했는데, 결국 지금 본회의에까지 보고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 지도부의 의견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제 내일이면 나오고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없게 됐고, 그 와중에서 미국의 이제 사실상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 왜? 라는 반응이었어요. 제가 취재했던 몇 분의 의원들은.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항상 윤 대통령이 얘기할 때 윤석열이가 그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럼 박찬대가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박찬대는 저러면 안 돼. 그런 말을 제가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적어도 원내대표라고 하면 야당이 원내대표 아닙니까? 품격을 지켜야죠. 대통령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직무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아무리 내란 수결을 할지라도 아직 헌재가 됐건 형법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란 말은 붙여주는 게 맞아요. 아직 품격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는데 조건부 탄핵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고, 탄핵되면 탄핵한다는 거 아니야? 기각되면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탄핵 발의 자체가 잘못되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의가 돼서 본안 통과해서 직무정지 된 다음에 이건 100% 기각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설사 헌법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 기각될 거 알면서도 뭔가 감정과 분풀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최고 사령탑을 그냥 직무정지시키겠다? 그건 경제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당입니까? 경제를 망치겠다고 작정한 당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탄핵에 대해 습관과 버릇이 되면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이렇게 위기의 상태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기각될 게 100%인데 왜 탄핵을 합니까? 실익이 없다. 이 말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저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물론 이제 탄핵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수없이 통상이랄지 여러 가지 국가 어떤 내수 침체랄지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파탄될지 몰라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랄지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경기 살리기 뭐 그런 거에 좀 힘쏟을 때지, 이걸 계속적으로 탄핵에만 힘쏟을 때는 아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기각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탄핵하겠다? 이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네, 강한 비판 주셨는데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 이전에 최상목 부총리는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 마인드가 없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재산 공개에서 이분이 이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되는 미국 국채 한 2억 원인가를 미국 국채 투자 했죠.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이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의 물론 뭐 국가가 그 환율 시장에 얼마큼 개입할지는 뭐 그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일정 정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고, 나라가 잘못되면 자기가 돈을 버는데 나라가 잘못되고 자기가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매우 부적절한, 물론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 경제수장으로서 해야 될 투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 벌고 싶으면 그만두시는 게 맞다. 그만둬라. 예, 이렇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탄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저는 민주당이 조건부로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이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가 분명치가 않으니까 자꾸 그 민주당에서도 탄핵 카드를 지금 활용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 변호사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번에는 헌재로 가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헌재 결정이 없었을 때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러나 지금 헌재 만장일치 견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 마은혁 재판관을. 그러니까 아까 김복형 그 재판관, 그 헌법재판관이 지적한 이 임명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특히나 저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놔두면 앞으로 누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이고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나 또는 정통성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요. 아까도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지 않게 하려면 본인이 사퇴하거나 또는 마은혁 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임명하겠다,
이게 좀 그 한독수 권한대행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여당에서 신동욱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 부총리에게까지 탄핵의 칼끝을 겨누는 무모한 폭주, 정치 보복의 완결판, 위헌적 복수국을 당장 철회하라.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복수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안영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 무의미한 정치적 행위이죠.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무슨 뭐 탄핵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왜 그럼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탄핵의 타성이 젖어버린 겁니다. 사실 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핵폭탄급 그런 무기죠. 그 무기를 한번 꺼낸 다음부터는 그냥 조자롱 헝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타성이 젖어서 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뭐 누차 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부 전까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딱 한 건이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20건이 넘게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싶어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 다시 한번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서 인용과 기각을 하면 을사오지 이완영과 같다라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기각과 인용을 기대하고 있는 오늘 또 뭐 헌재 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분 또 많은 조용히 있지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전부 이완영입니까? 그런 발언들은 좀 삼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다수당이 야당에게 넘어갔을 때 현재 보수 정당이 넘어갔을 때 탄핵을 하겠다고 서두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탄핵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탄핵을 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직무정지가 아니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면 저거 행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그건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게 한다면 그 문제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의 질주를 막아야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당에서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언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박찬대 원내대표 어떤 발언을 겨눈 듯한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 대표 본인이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발언들 때문이죠.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 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책무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도직구쇼에 출연한 여야 의원 공이다, 여야 모두 다 언행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